네, 안녕하세요. 언론이 못하면 언시국이 한다. 언시국이 보내드리는 정통 본격 시사 미디어 비평입니다. 언못 언한인데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 왼쪽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연합뉴스 기자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포크레인 기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네, 권영석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은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촛불 대행진 혹은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몇 년째 계속된 촛불 대행진을 사진으로 그 역사를 기록해 오신 분입니다. 이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지금 많이 까맣게 탔는데 이게 굉장히 네.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네. 예, 예. 예전에 뭐 일주일 쉬었다고 이게 네. 지금 검은 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왜 쉬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200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 지난 토요일이 200차였군요. 네, 200차. 네. 그게 있었고 제가 그날 이제 그 전속 작가는 내려놓겠다. 네. 이제 다른 분이 하셔라.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그냥 쉬었어요. 오늘까지. 네, 네. 근데 이제 피곤이 아마 쌓여 있었는지 계속 자요. 네, 네. 후임자는 정해졌나요? 후임자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네. 또 누군가가 대신 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속 그 촛불 집회 전속 사진을 이제 그만두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 쉬고 계시는데 집에서 푹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 저 먼 데서 인천에서까지 여기 좀 날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호 작가님 모시고 이 전속 작가 왜 그만두셨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 촛불 이 대행진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이제 그만두셨는데 왜 그만두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회나 되는 그 촛불 대행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들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님은 이호 작가님 그전 알고 계셨나요? 네, 저 페이스북 친구예요. 사진 열심히 보고 있고 제가 네. 제일 부러워했던 게 이름.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무리 내 이름 얘기해도 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1호가 아닙니다. 2호입니다. 딱 금방 기억하잖아요. 저 이번에 저 시선에서 경선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경선에 제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평의 1호 일꾼 2호 이렇게 써 있었어요. 1호 일꾼 2호. 그래서 떨어졌나 봐요. 예, 안 맞는 저 조합인데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거 왜 나가셨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 또 왜 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게 선거를 이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서 밖에서만 외치는 거 말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뭔가 바꿔주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저하고 워낙 많이 만나니까 네, 네.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꿈은 굉장히 크고 네, 좋았어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선거운동도 해야 되는데 박주민 캠프에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캠프에. 네, 네. 근데 거기 하다가 제 선거운동을 얼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박주민 탓이다. 그럼 책임져야겠네요. 근데 박주민 의원도 뭐 경선에서 탈락해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에서 오뚝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 경선 탈락자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 네, 네. 도와주는. 네. 끝나고 나서 마음을 추스릴 그 시간도 없었는데 그거 하고 다녔어요. 거기서도 사진. 네, 그래서 거기 사진 다 제 사진이에요. 아이고. 이호 작가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시나리오 쓰시는 또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이호 똑같은 이름을 구글 검색을 했더니 예. 근데 구글 검색에 하여튼 이호를 쳤더니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일 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촛불 전속 사진가로 제일 위에 나와서 예, 그 밑에 그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2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밑에 더 나온 게 누구냐면 네. 옛날 축구 선수 2호.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그분도 나오고. 배구 선수 리베로 2호가 있었어요. 아, 배구 선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 운동권이네요. 그렇죠. 당운동권이에요. 골수 운동권 2호. 아니 어제 제가 놀란 게 사실은 오늘 저한테 대본도 안 주셨잖아요. 질문지도 안 주시고. 근데 저희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그 썸네일 걸린 걸 보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촛불에서 윤석열과 싸운 이렇게 제목을 걸어 놓으시면 네. 이게 완전히 이게 힘들어지는데. 왜 힘들어지나요? 그 제목은 제가 뽑았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호 작가님을 표현을 할까 하다가 되게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되게 좀 그 정권이 바뀌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권 바뀌기 전에는 그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네. 갤러리를 안 빌려줘요. 아무 데도 안 빌려줬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갤러리를 빌려주시겠다고. 야, 이게 참 세상이 바뀌면. 근데 거기에 제가 타이틀에 윤석열과 싸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는 갤러리를 빌릴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 이 연시국 TV는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방송이라서 할 말 다 하는 네. 그런 방송이라서 변호사는 있으신 거죠?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고 우리 권영석 기자님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호 작가님한테 아주 그냥 평이한 네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까 구글 검색을 했다 그랬잖아요.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전에도 뭐 제가 말씀은 좀 들었지만 본업이 네. 따로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법원에서 통역을 하셨고 네. 그리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고 네네. 그리고 영어 학원도 학원도 있고. 하셨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촛불 집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다니시고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그런 인생의 서사가 항로라. 만들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네. 그 이전부터, 이전까지 올라가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네. 때는 성악을 하고 있었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네. 왜 고2 때 올라가면 이렇게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체능이었나요? 문과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과를 갔는데 다음날 갔더니 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과반으로. 이과반으로.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를 딴따라 만들 셈이냐. 그래서 억지로 반을 바꿔주셨어요. 이과로.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딴따라라는 건 무슨 어디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과반으로 갔죠. 왜냐면 예체능이 그쪽에 있으니까. 문과 쪽이 예체능이니까. 그런데 네. 아버지가 가셔서 선생님한테 따지신 거예요. 우리 아들을 딴따라 만들 거냐. 그 당시만 해도 그 예체능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때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이과 쪽에 공부를 해서 학교를 처음에 간 건 화공과. 문과. 예, 근데 아버지가 학교 가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퇴.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영문과 문과 과목이 이상하게 제가 이과를 나와서 그런지 문과 과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무슨 시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자꾸만 시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고 여기 감정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어학 제가 그 생성문법이라고 문법 전공인데 네. 언어학을 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이게 넣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예외가 생기면 이거는 잘못된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과스러운 거예요. 과학적이죠. 네. 그 언어학하고 음성학 이런 거는 굉장히 수학적이거든요. 통계학적이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전공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강의하고 있다가 뭐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그 영어를 잘하세요? 이렇게 스피킹. 보통 우리 나이 때에 저하고 나이 뭐 비슷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한참 어릴 때 한 10살 어릴 거예요. 네, 그렇다고 치고 이 문법
공부를 이제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 네네네. 문법만 드립다 해가지고 이게 스피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안 그래도 이번 토요일 날 제 강좌가 하나 있어요. 영어 강좌. 네. 일요일 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여튼 성문 종합 영어보다는 그 전에 왜 3일체라는 영문법 책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있었죠. 책의 책임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문법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말로 하던 영어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장의 오형식을 하라는 거예요. 오형식이요. 아이고. 네. 근데 그 문장의 오형식이 이게 제가 강의할 내용인데 그게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전통 문법인데. 뭐 해방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문장의 오형식 생긴 게 예. 최초로 따져봐도 1911년 1911년이요? 그 오형식이 없어요. 사실은 서양 책엔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 문장의 형식이라는 말이 일본어 문법에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 형식을 만들면서 그 자기들 그 교과서에 써요. 일본어 교과서에. 그러다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말을 그 영문법 책에 썼는데 그 책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문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리로 배우고 말로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탁 그 오형식이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학자인데 문법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 제 질문은 저 영어 스피킹이 통역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영어 이게 스피킹이 지금도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네, 급하면. 네, 네. 지금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바로바로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이제 급하면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술 먹고. 네. 이러면 잘해요. 조만간 그럼 저녁 때 술 한잔 하면서 영어로 한번 그래서 8월 토킹 1일 날, 하시죠. 8월 1일 날 그 어떤 연극, 이제 그 중남미 연극을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르헨티나 대사님이 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통역하기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통역할 정도면 이 회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다닐 때 회화를 어디서 배웠냐면 이태원 가서 배웠거든요. 가장 좋은 데서 배우신 거예요. 주말 되면 이태원에 가서 이제 이 뭐 이렇게 상점 같은 데 돌아다니다 맞아요. 외국인들 뭐 이렇게 막 사는데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 옆에서 이제 통역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한마디 뭐 두 마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말 영어 회화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은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이 옛날에 보면 왜 테이프 갖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 회화 테이프 이런 거. 그 이제 그 중학교 때도 왜 그 시사 영어사인가 예, 거기서 시사 이렇게 영어사, 예. 녹음해가지고 교과서를 설명해주는 뭐 이런 테이프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발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슈퍼 사운드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레코디는 USA 미국에서 녹음했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 대화를 들어요. 계속 듣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혼자서 두 사람 몫을 제가 말소리 하면서 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왔다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혼자 자꾸 중얼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하면 조금 더 기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하고 대화하면서 배우셨지만 저는 혼자서 그렇게 자기 혼자 얘기하면서 배웠어요. 뭐든지 미쳐야 돼요. 네. 하여튼 영어로 이렇게 이제 그 청춘을 보내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왜 카메라를 드셨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왜 이 광장에 들고 나오셨는지. 지금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삼촌 그 수학여행 갈 때 삼촌 카메라를 한번 빌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는 그 카메라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었어요. 이과 맞네요. 그래서 뜯었구나, 그걸 뜯었어요. 이과 맞아요. 뜯었는데 조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네. 카메라를 자꾸 만지고 하다가 실제로 광장에서 찍은 거는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사진이 근데 이제 어떤 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이분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2002년에 그 월드컵 때인데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의정부에 갔어요. 의정부 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피켓을 막 들고 있었고 네. 그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게 아마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한겨레인가 뭐 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 사진에 피켓을 들고 있던 여학생을 20년 후에 제가 만나요. 와. 강모 씨. 그렇죠. 네. 그 친구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나온 적 있다. 근데 저는 먹다 말고 그 사진 내가 찍은 건데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었던 네. 예. 강모 씨. 강 강모 대변인. 씨. 뭐 이런 네.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아니, 예. 뭐, 예. 그래서 강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부터 피가 다르긴 달랐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마 계속 이제 광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사진 찍기 그 뒤로 시작하셨다고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으면 항상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요번 그 사건들을 다 비교해도 요번 윤석열의 이 내란만큼 비교될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내란 사건이 있으면서 조금 더 알려진 게 아닌가. 네, 네.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다른 예.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네, 네. 그 이제 12.3 내란에 전체 함께 했고, 요번에 그 200차 촛불 집회, 촛불행동에서 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200차는 2021년 아마 8월부터 따져서 200차일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한 거는 3월 24일인가 3월 26일이거든요. 네, 네. 그럼 200차가 훨씬 더 넘네요. 넘어요. 예. 네. 그 우리 지난번에 대선 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화문에 나갔다가 우연히 지나가시는 김민우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제일 우연히. 우연히 네, 네. 정말로 그분만 안 만났어도 제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그래서 잘 만나신 거죠, 뭐. 근데 그 김민우 교수님하고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추미애 캠프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치고 허탈한 마음에 광화문 갔다가 거기서 만나고 그 지금까지 네. 계속 같이 일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지금 이게 라이브 방송인데 PD님 우리 이호 작가님이 찍었던 사진 중에 좀 이렇게 우리 화면에서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네.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때가 뭐 어느 때였는지 네네. 뭐 다 기억을 하실 테니까 사진 나오면 저기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요번 이제 200차 집회 끝나고 지난주에 네, 끝나고 지난주에 나온 거네요. 끝나고 네. 그 집행부하고 네. 마지막 기념 촬영. 네. 다 얼굴이 다 익습니다. 네네네. 누구 뭐지? 뭐 구본기 대표도 있고. 예. 이번 어디- 출마했었죠. 그죠. 예, 예. 제가 광주에서. 너무 좋아요. 저랑 같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떨어져서. 너무 그렇겠네요. 저분이 붙었으면 우리 이호 작가님이 얼마나 또 근데 이번에 그 촛불행동에 실제로 그 출마하셔서 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촛불행동 내에. 그래서 뭐 시의원도 계시고 뭐 구의원도 계시고 있는데 네. 그분들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속도 쓰리고. 네. 예. 그리고 가수 백자도 김은진 교수님도 있고 네, 교수님 계시고 김뱅구 사회자 그다음에 윤경왕 대표님이 오른쪽 뒤쪽에 네. 권오혁 대표 저쪽에 계시고 네.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이라서 아주 최근의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된 사진. 네, 기념사진 찍으셨군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 칼라 사진 드린 거는 다 이번 토요일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새 그 뭐 신천지 얘기 많이 나오고 신천지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을 어찌 할 거냐. 촛불 집회에 나오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거기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올림픽 공원에 가면 지금 욕하고 있는 왜 너 대진년이야 하는 그 네, 대진년. 네. 거기 네. 촛불 집회 오면 다 나옵니다. 그 친구들. 아. 그 친구들 정말로 연설도 잘하고 네. 생각도 올바르고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저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저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청년 촛불 대표인데 어.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년 전에는 연설을 시키면 네.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네. 정말 못했어요. 미안한데.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요. 이 연설의 내용도 너무 고급지고 연설 자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강철처럼 단련이 된 거네요. 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또 감동하곤 합니다. 가끔은. 이 촛불 대행진 촛불 집회가 저는 민주주의 교육장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서초역에서 출발해서 강남역 근처까지 행진을 하는 이제 왜냐하면 이 조이대를 탄핵하라 이게 이슈니까 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소를 사실은 바꿔요. 이제 네. 탄핵을 하려면 대법원 앞이어야 되니까 서초에서 하고 강남까지 이렇게 오는데 강남역에 젊은이들이 또 많거든요. 외국인도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찍고 전파하는 그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극우 친구들도 많아요. 네. 와서 시비도 걸고. 아. 근데 그 친구들도 물론 설득한다고 아마 하루아침에 그 친구들이 설득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네. 봐라 이거죠. 네. 너희랑 비슷한 아이들도 있는데 네. 한번 보고 그다음 비난하고 판단해봐라.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것도 네. 네.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그 맨 앞에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 항상 우리 그 풍물단. 풍물단.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이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풍물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봉단, 자원봉사 하시는 네. 분들, 이제 안전들 책임져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 무대 뒤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 뭐 그렇죠. 연설을 잘한 사람, 아니면 그날 온 국회의원의 연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저 무대 뒤에 아니면 무대 뭐 아래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있는 분들이 안 계시면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조명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 뒤에 있는 분들을 지금 주로 이번 주에는 찍었습니다. 네. 우리 권영석 기자님도 풍물 예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데 네. 그 희망 레일이라고 통일운동 단체인데 거기 이제 기적 소리라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이 평화의 이 기적 소리를 그 전 세계에 퍼뜨리자 해가지고 그 풍물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공연하지 않았었나요? 네, 거기 촛불 행동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임진각에서도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예, 임진각에도 하고 그 사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알고 보면 사진은 다 우리 요 작가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가님 부러운 게 이 사진 작가들 보면 이제 어떤 분은 막 나무에 빠져가지고 나무만 찍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막 이제 막 이 하늘만 찍고 어떤 분은 뭐 바다만 찍고 하는데 이 작가님은 진짜 이 우리 기자들 용어로 야마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마를. 역사의 주인공을 그 작품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맞아요. 드라마도 끝이 있고 사람 인생도 끝이 있는데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가 있는 한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아마 이 작가님은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이 찍었던 작품들은 저를 벌써 아니, 보내시려고요? 아니 벌써 돌아가시면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거시적이라서 그 아까 그 사진 중에 그 노래 부르시던 분들 네, 사진 네. 잠깐 나왔어요. 네, 네. 내가 이제 경험과 상상이라는 극단이에요. 극단 친구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특별히 감사한 게 정말 그 초반부터 왜냐면 이게 집회를 하는데 노래가 빠지면 좀 그럼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노래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4.3 날짜가 되면 그 공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능적인 것들을 네. 정말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 저분들이 그 원래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극단에서 네, 활동하시는 전부 다 극단 소속. 배우들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도 잘하셔요. 어느 극단 이름이 뭐예요? 극단 경험과 상상. 경험과 상상. 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그 요번에는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중남미에서 가져온 연극을 각색해서 아마 그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거 광기의 빵. 광기의 빵. 어제 제가 연습하는 데 잠깐 갔다 왔는데 네네. 7월 24일부터 8월 1일. 네. 8월 1일까지. 네. 그리고 요거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가까운 제가 그 포스터를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올려드렸는데, 네네. 창작 플랫폼 경험과 상상이 위치가 어디냐면 당산역 근처에 있어요. 당산역 근처에요? 네. 오. 가기도 굉장히 편하고, 네네. 이게 제가 뭐 QR코드 같은 거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 되시면 직접 가셔서, 네. 입장료도 안 비싼데, 그냥 네. 회원을 드시면 돼요. 네. 한 달에 10,000원을 내시면, 네. 본인과 함께 다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 극단은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동지들이거든요. 네. 금요일부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광기의 빵. 네. 네. 그리고 8월 1일 날은 조날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가서 이제 통역을 좀 하기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통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8월 1일 날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이호 작가님이 페이스북에 늘 토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밤늦게도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고 금방방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그 필요한 일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가져다 썼어요. 물론 거기 이제 그 바이라인 변호사 있으시죠? 저 돈이 많아서 네. 그 가져다 썼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대 위 사진도 찍으시고 또 시민들도 찍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 중에 어떤 장면의 사진을 쓸까 이런 제가 고민이 들 정도로 그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으셨잖아요. 한 번 집회에 나가면 몇 장 정도 사진을 찍으신. 이제 요새는 요령이 생겨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000장 찍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와.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건데 요새는 요 장면은 요것만 필요해. 이게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한 1,000장? 한 번 나가시면 네네. 1,000장이요? 네, 그리고 디지털이니까 뭐 필름이 아니니까. 네, 1,000장 정도 찍어서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으로 옮겨서 편집 끝내고 올리는 게 한 100장 내외. 그렇게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집하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면 주변에 같이 드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 잔소리를 하셔요. 좀 먹어라. 계속 이게 편집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면 입에다가도 넣어주시고 술도 부어주시고 그러셔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다 들어오고 그냥 손은 작업하시는 거고. 전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기다리는 첫 번째는 시민들이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내 사진이 없어. 이게 굉장히 욕먹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서 지금 가져다 쓰고 하니까 이걸 빨리 올려줘야 기사가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서둘렀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촛불행동 TV에서 썸네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제 사진을 갖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늦어지면 바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언제 올리실 거냐고. 근데 사실 이게 빠른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빠르면.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해진 그 속도가.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끝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하고 요번에 마지막엔 좀 많이 찍었어요.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마지막 사진 보니까 뭐 5천 얼마, 뭐 6천 얼마 이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한 250장 정도 올려준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간 적이 꽤 있는데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아, 저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사진은 저는 그래서 막 아는 척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좀 사진 한번 찍혀보려고. 근데 뭐 사진 이게 찾아봐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사진을 안 찍어주셨을까? 뭐 근데 이런 지금은 분들도 또 이해를 있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횟수가 오래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책이 이거 하면서 2권이 나왔었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현장 판매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 네. 왜 내가 없어? 그래서 너 내 얼굴만 있었어도 이거 책 몇 권 몇십 사는데. 권 팔릴 네. 건데 네. 너 다음부터 똑바로 해? 뭐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네. 두 번째 책 나오니까 그게 네. 없더라고요. 아.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진 전시회 네네.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시회 이름이 되게 독특하던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약간 좀 이색기. 이색 퀴전. 근데 그게 한자예요. 예, 한자죠. 예. 제가 무슨 이자를 다를 이자. 이자에다가 색자에다가 기가 무슨 휘. 휘 빛날 휘. 휘자. 빛날 휘자를 다른 써서. 색깔로 빛나는 전시회. 그래서 네. 그게 이색 퀴전이 이색 이제 퀴전. 그게 사실 욕하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2021년 21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게. 네. 그러면 뭐 요게 대상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사진은 뭐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뭐 아니면 뭐 추미애 후보 뭐 등등 우리 쪽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좀 저항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이름은 이색휘전, 이색휘전이었어요. 이색이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전시회장을 안 빌려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쪽에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박찬우 작가라고 있어요. 예. 기레기 그림 네, 기레기 그림으로 소송당하고 했던. 네. 그보다 여기 한번 출연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선뜻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갤러리를. 누군가 했더니 박찬호 작가 사촌형. 성향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잡혀갈 생각하고 그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회를 못했죠. 이게 안 빌려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다가 이제 인사동에서 한번 하고 정권이 바뀌어서는 꽤 많이 했어요. 네, 네. 가서 하겠다고만 하면 무조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동에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학고제에서도 한번 하고 또 인사동 뭐 인사마루에서 또 한번 하고 그래서 네, 네. 계속 했고 이번에 200회 끝나고 사실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때가 겠다. 다 모아서. 네네네.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요새는 지금 하면 온통이 관심이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네. 그때쯤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그 사진 찍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언론사에서 뭐 사진 요청 이런 게 뭐 많이 들어왔다고. 보통은 지금. 뭐 그냥 갖다 쓰시죠. 그냥 갖다 쓰요. 네. 그걸 왜 그냥 갖다 쓰라고? 원래 그거 왜. 사용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뭐였냐면 촛불 집회가 안 알려졌으니까 네. 그렇게 홍보 해서라도 홍보 차원에서. 좀 알려지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라도 이렇게 그 변호사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자꾸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 아는 보니까. 변호사만 있어요. 아는 변호사 통해서 그거 다 찾아내서 저작권. 제가 저작권을 내라. 진짜 받아야 될 때가 하나 있어요. 네. 두 군데는 제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어디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윤석열 씨가 그 헌재에서 네. 탄핵 재판할 때 네. 이제 맨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촛불행동 반 멋지고 세력이라고 촛불행동 사진이 하나 나와요. 네. 우산 들고 막 비 맞으면서 가는 그거 제 사진이에요. 거기는 제가 저작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촛불 집회에 임수경 선배가 나오면 네. 그 주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신문에 네. 저희 북한 신문에 노동신문에 그 사진이 쫙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번 제가 찍은 사진이
전체가 다 실린 게 몇 번 있거든요. 노동신문에? 노동신문에. 그럼 북한에까지 그럼 이차 다 알려지셨겠네. 이호 작가님 그 이름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아, 그러면? 그래서 노동신문도 네. 맞습니다. 좀 네. 받아줘야 되지 않나. 제가 북한 관련 보도를 하면서 네네. 노동신문, 조선중앙 TV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일을 네네네. 했었는데 네. 아니 그 북조선 아들은 그 남조선에 그 특파원도 없는데 어찌 우리 시위하는 거 다 사진을 갖다 그렇죠. 쓰지?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연합뉴스 거도 갖다 쓰지만 맞아요. 우리 네. 이호 작가님 사진도 통째로 갖다가 이렇게 네, 쫙 네.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는구나. 저희 언못 언한도 제가 뭐 처음 공개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네네.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저희 방송을 유튜브 방송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잘 됐네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저작권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꼭 저 이호 작가님한테 연락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조중동한테도 받으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촛불 집회 이제 초기부터 시민언론민들레가 계속 그 기사로 방송이 아니니까 텍스트 기사로 중계 방송을 했잖아요. 맞아요. 사진을 이제 1년 정도. 사진을 또 이호 작가님한테 다 허락을 받고 무료로. 무료로 허락을 받고 얻어서 쓰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민들레가 더 나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권영석 기자님 연합 출신 아니십니까? 연합뉴스 국가기관통신사 연합. 네네. 아니 연합뉴스 대연합뉴스. 예, 대연합뉴스. 연합뉴스가 저 이호 작가님이 했던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연합뉴스가 그런 네. 일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그 사진 기자들이 어떤 네. 역사의 현장은 사진 기자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의 주체이자 주인공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 몇백 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용으로 이 네. 남겨야 될 그런 소중한 사진 역사 기록. 예,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래는 사진 기자들이 네. 이 정신 차리고 다 이 취재하고 찍고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을 우리 이호 작가님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고 근데 이제 기자들은 주로 이제 엘리트 위주로 나가거든요. 무대 위에 정치인들 위주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호 작가님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무대 위에 시민들을 항상 주인공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진 작가나 사진 기자들의 어떤 시선, 철학, 사상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연합뉴스 기자들이 만약에 현장에 나와서 찍었더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나왔다. 이거 찍어서 이제 뭐 내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호 작가님 사진을 보면은 시민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 살아서 이렇게 나오고 한 그런 이게 정말 그게 아마 와닿았습니다. 제가 연합뉴스에서 월급을 안 받기 때문에 아닐까요? 만약에 받았으면 저도 신문사에서 원하는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 시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뭐 나중에 역사가 원하는 이런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몇 컷 찍고 또 그 다음 자리로 가고 뭐 이런 거를 아마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들고 제가 보기에는. 아유 저 충분히 그럴 만한 놈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저 말고도 사진 찍은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야 네가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계속 못 하신 거지. 그분들 사진도 좋은 게 많았고 기록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름이 남지 않았다. 네.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 이름도 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다. 네. 우리 아직 조금 못 본 사진이 있는데, 네. 흑백 사진들은 아마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네, 때 맞아요. 그때 사진 같은데, 지금 사진이 흑백 사진 나오네. 좀 어떤 장면인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앞 사진 헬기 사진부터 볼까요? 우리 헬기 사진이 헬기 사진 나오나요? 네. 네, 여기서 요게 이제 그날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게? 네.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잔디 국회의사당 잔디에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그날 이제 제가 집에 있다가 택시 타고 갔거든요. 예, 집이 예. 부평인데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속으로는 저도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랑 몇 마디를 나누시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보고 우리 선생님은 빨리 꼭 가셔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밟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네. 부평에서 여의도까지 17분 와.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이야. 사람도 별로 없을 때. 근데 이 작가님 누군지 알고 그렇게 빨리 아니 뭐 모셔다 그것도 드린 아니고 그냥 뭐 몇 마디 물어보시더니 기사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꼭 가셔야 되는 분이다. 국회의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도착하고 나서 몇 분 네. 있다가 헬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옆에 이제 저 기름통이잖아요. 사실 연료통인데 네. 저거 보고 사람들이 저 미사일 아니냐. 근데 그게 더 무서웠던 거죠. 네. 정확히 모르니까. 그리고 이 헬기 소리가 사실 한 대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헬기 소리가 이제 어마어마하니까 네. 위협적이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정문 앞에 이렇게 조금 있고 그리고 싸우고 있었는데 전날은 그러니까 내란이 이런 거구나. 진짜 군인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버스가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 내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고 이제 그런 거를 다 본 거죠. 와. 현장에서. 또 다음 장면은 요게 아마 흑백으로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광화문인 것 같아요. 광화문 아니면 안국동일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인데 아마 그 파면 선고 헌재에서 네네 파면 탄핵 선고 나기 네네. 한 이틀 전. 그때부터 저희 시민들 저기서 주무셨어요. 밤새 그냥 길에서 주무시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뭐 또 라면 드시고 하실 텐데 저거 보면서 와, 이 시민들이 저런 색깔이 있구나. 정말 모든 색이 다 섞여 있는. 지금 저 때랑 비교를 하면 저 때 모였던 정말 많은 그 계층과 단체와 이런 분들이 물론 항상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회라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또 너무 따로 떨어져서 계시니까 지금 어느 날 한 번은 다시 모여서 물론 요구하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요구사항을 다 묶어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지금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 찬란한 사실은 저 다양한 색깔. 저 색깔이 우리 국민들의 색깔이 아닐까. 그런 이색휘. 그렇죠. 이색휘. 빛나라. 발음 똑바로 해서요? 저 마스크 쓰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집회했었잖아요. 밤만 되면 이렇게 이제 변복하시고 사람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근데 너무 티가 났어요. 경호원이 4명이 앞에 있고 돌아다니시니까 너무 티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밤마다 나오셨더라고요. 당대표 시절에. 그래서 저 옆에는 방 작가 아닌가요? 맞아요. 저 뒤에는 저기 누굽니까? 역사학자. 김준혁 의원. 네, 맞아요. 파란색 목도리 하고 계시는. 아니, 뭐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가운데 저 모자 쓰신 분. 그래서 김준혁 의원님이 이 사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나한테 팔아. 안 팔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김준혁 의원님이 조금 뿌옇게 블러 처리됐거든요. 근데도 좋으신가 봐요. 이게 여의도에서 이제 빛 죽이고 흑백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나. 저 여의도, 그래서 가끔 저는 그 국회의사당 본관을 보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저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가면 이제 뭐 개별적인 시위자들 뭐 계시고, 뭐 이제 우리랑 안 맞는 구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기가 이 내란을 통째로 받아냈던 장소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저렇게 뭉쳐서 이 밤에 며칠을 같이 새면서 지켰던 그 시간이 사실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2년도 안 됐지만 1년이 넘는 시간에 아직 내란 청산을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좀 안타깝고 기왕의 시간이 좀 되면 이건 행정부의 일인 것 같아요. 기왕의 시간이 좀 되시면 내란의 주범인 정당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정당은 좀 해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27일 날 판결이 나오니까 판결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선거 지원금으로 받은 357억 토해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와해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탄핵 전국 당시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우리 작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진짜 우리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하여튼 뭐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을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고 언론 개혁을 하고 뭐 이런 걸 바라면서 이제 촛불을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유시민 작가 이제 뭐 이 발언을 놓고 이제 이 막 그 의견이 많이 갈리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지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 얘기는 너무 예민한가? 그 얘기는 아니. 여기서 하지 말죠. 예, 여기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를 보내실 거죠. 아까는 뭐 돌아가신다는 아니 저 정치적으로도 또 이게 매장하려고. 아니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평론가 이 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하고의 시선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뿐만 아니고 이 쇼츠에 요새 워낙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어떤 그 평론가 분이 나와서 요새 뭐 보안 수사권을 주네 안 주네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얘기하신 어떤 평론가가 계셨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내란은 안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안 수사권이 있건 없건 살아가는데 전혀 어떤 영향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자꾸 시민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네. 무슨 막 형사법도 공부하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법률 놀이 말고 그다음에 평론가는 어차피 평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득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계속 찬성할 거예요. 대신에 역사적인 흐름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토달지 말고 그거는 좀 그대로 행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너 A야 B야 C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ABC 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에 다 들어있진 않나요? 뭐 들어있죠. ABC를 합집합으로 보면 그 중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나눠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합집합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고 더 들어가면은 좀 맞아요. 아니 나는 이제 권영 선배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방송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토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론도 있고 자기 의견 뭐 밝힐 수 있고 한데 지금 뭐 SNS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조롱하고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깎아내리고 뭐 이거는 이러면 이제 토론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그 얘기는 나는 이호 작가님이 계속 이제 이 촛불 시위를 계속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고 간단합니다. 제가 돈을 좀 벌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이제 그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동학 농민 운동을 사진으로 찍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그 1895년 3월 달에 전봉준 장군이 이제 이 일본 순사들한테 이제 수사받으러 끌려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우리 이제
포털 찾아보면은 유일하게 나오는 네네. 우리 전봉준 장군의 모습?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 누가 찍었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게 무라카미 덴신이라고 일본 사진 작가인데 이 친구가 1894년에 청일 전쟁의 종군 기자로 우리 그 조선에 입국을 해가지고 종군 기자로 이제 일본과 청나라의 그 이 전쟁을 이제 이 기록했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이제 사진에 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조선에 봤더니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 1894년에 일본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면서 우리가 이제 친일 계례 내각이 들어서고 일본에 거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군에다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왕실 전용 사진사가 돼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로에서 사진점을 열었는데 대박을 쳐요. 떼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 하여튼 중요한 인물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봉준 장군 사진 그 아무도 못 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호 작가님이 이 촛불 시위 사진을 왜 이 4년만 하시고 그만둬야 되는지 저는 안타까워서 자꾸 이제 이 그만두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진 그 촛불 사진 가지고 무슨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지금 안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저작권 이런 것도 다 고민주의입니다. 이제. 그래서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판권 다 지키세요. 네, 다 나중에 지키고 떼돈 됩니다. 떼돈. 예, 그러셔야 돼요.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 놓을 생각은 있어요. 네, 좋은 작업은 생각. 좀 해야 되겠다. 네, 아카이브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그런 아카이브는 좀 해놓을 생각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아까 이제 동학도 얘기하셨고 근데 그때 전봉준 장군님 빼고 그 옆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안 알려지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후손들이 알아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사실 그런 작업이거든요. 네. 당신도 이 현대사의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겠지만 네. 어느 순간 당신이 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나도 있었다고 얘기할 때 네,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증명사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찍었던 그 목적은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도 이건 좀 아카이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외장하드 몇 개 분산해서 갖고는 있는데 불안하긴 해요.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시민들도 물론 지금은 뭐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좀 싸우고 반목하고 하시지만 그치만 그때 약 2년 전 1년 6개월 전 12월 3일 밤에는 그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같은 걸 지켜냈다는 그런 생각들은 꼭 마음 한구석에 좀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이 끈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역시 이 관점이 이게 이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기록하면서도 이 관점이 저희 유 작가님 관점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제가 뭐 기자를 했지만 사진 기자는 안 해봤고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 기자들 사실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 기자나 또 이게 방송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는데 대체로 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찍어서 보관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호 작가님 말씀대로 역사 현장에 바로 시민들이 있었다.
동학 농민 때는 그 현장에 우리 민중이 있었고 농민들이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주권자 국민이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맞아요. 그걸 알게 되고 또 자부심도 갖게 되고 주권자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맞습니다.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관점이 벌써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사진기자 스카우트 제이 국가기관통신사에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4시간 넘었는데 다 못 본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카이브 이제 나중에 만드시면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권형석 기자님은 계속 사진 좀 찍어달라라는 게 이제 요청이고 마지막 질문이 ABC로는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른 많은 분들도 아마 이 역사 현장에 그걸 기록하는 이호 작가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영어학원도 이제 접으셨고 학교도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이제 프리랜서로 알바로 아마 통역을 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뭐 돈 벌어오라고 그런 압박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사실 저도 제일 불안한 지점이에요. 네. 저 어떤 분들이 사진을 그만 찍을 거냐, 그만 찍진 않겠죠. 네. 앞에 나와 찍던 걸 왜냐면 다른 주변에서 찍는 것도 또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일 미안한 게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뭔가를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성격이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가족들이 조금 좀 힘든 상황이 돼서 그러면 다시 좀 채워주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영어 강의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좀 하고, 뭐 사진도 같이 하고, 네네. 이제 좀 유료 강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무료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학원 할 때도 저희 학원에 한 절반은 학원비 안 내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면 또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네. 다 저희 학원 보내고, 네. 뭐 이래가지고 다 했었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누군가 안 앉아 있어도 어차피 저는 강의할 건데 네. 걔가 하나 더 앉아 있다고 그 네. 강의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뭐가 안타까웠냐면 항의하시는 부모가 계세요. 왜 우리 애가 그런 애랑 수업을 들어야 되냐. 우리 돈 내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애를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 애 없어도 저는 강의할 거니까요. 네. 이제 그 세게 나갔었거든요. 또 감동의 또 이게 물결이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줄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 네. 근데 그게 아마 촉발령으로 나올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제가 잘하는 영어 강의를 좀 하고 이번 일요일 날 제가 특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제가 정말로 대상으로 삼고 싶은 분들은 누구냐면 내 아이를 가리키고 싶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들? 네.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 아이들 말고. 네. 그래서 아니면 요새 또 불경기니까 이걸 배워서 뭐 과외반 같은 걸 차리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시라. 네.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남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대상은 그런 분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건 그거는 사실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근데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빠들은 힘들어요. 아빠들은 이렇게 욱하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의뢰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꾸준히 좀 하고, 네. 이제 당분간은 조금 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와이프한테 네. 돈을 붙여주는 착한 남편의 생활,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이제 사진 광장에 나서 사진 찍고 하시다가 심심해서 그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저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네. 카메라를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러신 컴퓨터만 들고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어제까지는 저 컴퓨터 네. 가방 안에 네. 최소한의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아마 곧 뛰쳐나오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방송하러 오면서, 이호 작가님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종군 기자 어떠세요? 종군 사진 기자. 그거 제가 예전부터 진짜 많이 원했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던데요. 뭐 쉽진 않죠. 예. 보니까 1차적으로 외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나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루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기자님은 근데 여기 실제로 죽이시려고 아니 근데 정말 그건 관심 있어요. 네, 그런 네. 곳이나 아니면 분쟁 지역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가자 지구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 외국 기자를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루트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통신사들 그러니까 저희 연합뉴스가 통신사인데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 연합뉴스 기자들은 이제 종군 기자 나가는 거를 이제 당연시 여기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CNN이나 뭐 AP나 뭐 아니면 뭐 프랑스 AFP나 맞아요. 이런데 그 한국인 사진 기자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외국 통신사나 이런 데서는 종군 기자를 모집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셔야 되고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그게 다 충족이 되시잖아요. 딱이네요, 딱.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기회 되면 그건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고 우리 이호 작가님을 전쟁터로 보내야겠다. 이분밖에 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언론사라든지 특히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 돼. 네. 우리 권 기자님 저는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이 또 다른 계엄이 10년, 20년에 또 다른 계엄이 터진다거나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실 분이 난 이호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역사적 현장이 또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이 훌륭한 품성을 가진 분 같아서 오늘 정말 말씀 들으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쉬시고 또 만날 것 같아요. 광장이나 어디서. 아니 근데 제가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속 작가직을 내려놓겠다. 그것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요새 사실은 굉장히 이 마음이 좀 힘든 시기잖아요. 전당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황이 있고 사실은 신경 안 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무조건 뽑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난 말고 좀 함께 우리 의견을 좀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녁 때 술을 한 잔 먹어도 맛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호 작가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이렇게 광장에서 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시민 여러분들도 혹시 광장이든 어디서든 우리 이호 작가님 만나시면은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시국 TV 언못 언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북으로는 주적이요 사방 반국가 단체라고 날마다 살생부를 읊어대며 전쟁을 부르는 구판을 벌일 때
온겨울을 불태워 애써 잡아넣은 놈이 웃으며 또다시 세상으로 기어나왔을 때, 헌재가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한정없이 머뭇거릴 때, 법원이 대놓고 참정권을 빼앗고 법을 우롱할 때, 자꾸자꾸 가짜는 판결문 주절거리며 내란 외환을 경범죄 취급할 때, 아직 내란범이 활보하고 반민주가 민주를 참칭하는 12월 3일의 밤은 계속되고 있건만 작은 승리에 취한 선비들, 적이 아니라 옆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때, 나는 당신이 없었으면 골방에 틀어박혀 눈물 짓고 한숨 쉬며 세상을 미워하다. 나 자신마저 미워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절망으로 기록될 만 가지 일들이 모두 승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고 보니 상처 많은 이 땅도 애틋하고 짧은 한 생도 앞뒤로 마냥 길어지고 넓어졌습니다. 100년 전 독립군도 되었다가 60년 경무대 앞 까까머리 소년도 되었다가 80년 금남로 단발머리 소녀로도 살았다가 수백 년 뒤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평온한 백발노인의 삶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참 삶을 삽니다. 참 행복을 깨칩니다. 촛불동지, 당신 덕분에